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 2100선, 코스닥 700선 고지 탈환에 실패했는데요. 간밤 애플에서 신상 아이폰 생산 축소 보도와 또 미중 무역 분쟁 우려로 기술주가 부진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2082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이 업종별로도 많은 업종들이 떨어졌는데요. 미 기술주 부진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 2% 넘게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또 현대차가 중국 내에서 신규 공장 설립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9년 만에 10만 원 아래로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15거래째 계속되고 있는 기관의 매도세로 하루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매도 공세 가담을 하면서 69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서울반도체 고영 등 IT주들이 줄줄이 떨어지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반전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있으셨나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지금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사실 제가 미국 증시를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기대감이 좀 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좀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떨어졌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었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분석을 잘해야지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이제 11월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지금 현재 월봉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차트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날짜로 봤을 때 이제 다음 주면은 11월장이 끝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을 때는 최저점 장대항봉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죠. 일봉상으로 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똑같아요. 그것은. 최저점을 찍고 세력들 단가를 달리게 해야죠. 개인 투자자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주가를 올려버리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여기 최저점을 찍죠. 2015년도 얘기입니다. 제가 시황 얘기를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5년도를 보시게 되면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장대항봉이 바로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만요. 차트를 좀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보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최저가를 찍은 다음에 다음날 장대항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월봉입니다. 다음 달.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와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최저가를 다시 한번 찍어주고 순간적으로 주가를 올려서 세력들 단가와 상위 1%죠. 상위 1% 단가와 개인 투자자들의 갭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된다 이거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달에 이제 최저가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많이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여기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지 않으면 다시 밀려요. 이거는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원리로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차트를 좀 옆으로 좀 당기고요. 자,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해외 선물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급락이에요. S&P 500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7%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분위기 그대로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증시 정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개파락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자,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이제 정규 시장까지 야간 선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면 지난번에 상위 1%들 단가와 개인 투자자들 단가와 동일해질 수 있는 가격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다우지수 차트를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뒤집을게요. 똑같은 차트인데 차트를 뒤집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60일 이평선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이 10일, 그리고 빨간색이 20일이에요. 그러면 주식 기술적인 분석 다 해보셨다시피 정배열 패턴 잘 알고 계시죠?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60일 이평선이 밑으로 지금 현재 떨어진 상태죠. 이 정배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1일 이평선이 검정색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검정색이 이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에서도 정배열화가 되면 주가가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를 띠게 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뒤집어 보면 이게 미국 증시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달에 강한 반등이 나와야지 다음 달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의 저점, 그러니까 이 자리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이 가격대까지 오게 되면은 이탈할 필요도 없고 이 가격대만 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만큼의 어떤 그 변동성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올라갈 가능성 50%, 떨어질 가능성 50%. 불필요한 예측할 필요 없고 좋은 쪽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안 사고 있죠? 근데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올라가야지 찍은 거니까. 자,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보여주는데 이게 진짜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진짜 바닥이면 바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단가와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상위 1%들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단가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러면은 부정적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단기 매매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수익 매매 중장기 하시면 안 돼요. 단기 매매만 하셔야 되고 비중은 조금씩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직전 저점까지 오게 된다면 또는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이 계속 팔면은 일정 부분의 종목들 축소 들어가야 돼요. 여기저기서 다 바닥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황을 모르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 그리고 비중은 조금씩만 해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요즘 시장을 대응하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원풍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산업용 타포린 및 광고용 플렉스 원단 생산업체입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됐다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대표님, 그런데도 검색에 포착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윈팩은 반도체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쪽은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고 대부분의 그 실적이 좋고 개선되는 종목들도 많아요. 우선은 해당 기업은 이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로 인해서 최근에 그나마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살짝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윈팩의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재무제표를 확인할 때는 이 연결 그리고 개별을 같이 봐줘야 돼요. 근데 화면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개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연결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종속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매출이 좀 잘 나오지 않을 때 종속기업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018년도 보시게 되면 이제 2017년도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흑자 전환됐으니까 이제 좋겠구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아직까지 이제 그 연말 실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적이 계속 좋다가 마지막에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것이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은 흑자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또 확인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보시게 되면 유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 자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99% 정도 돼요. 대단히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만 가지고선 놓고 이걸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 계시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부채하고 유보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모멘텀적인 내용이라고 찾아볼 수는 없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격적인 메리트의 흑자 전환까지 나쁘진 않은데 그 흑자 전환 자체가 연말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지만은 끌고 가는 시기라든지 또는 뭐 바닥권 종목을 해서 중장기를 할 필요는 아직은 때는 아니다라고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윈팩은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코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맥쿼리 계열의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장중 7%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3%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해당 기업은 그 산업 폐기물 그 수주가 좀 증가를 해줌으로써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매출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2016년도 28%입니다. 그럼 28%면은 아주 잘 나오는 편이죠. 보통 이제 제조업이 한 10% 정도 나와도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한 30% 정도가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30%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2018년도는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8% 영업이익률도 대단한 건데 41%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은 역시나 좋아요. 그러니까 종속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도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죠.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시가총액 3,800억에 부채도 460억이니까 대단히 낮고 유보율도 한 500% 정도 가까이 되니까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뭐 문제 삼을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 실적 좋다고 또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연봉 차트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올라간 만큼 주식은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요만큼 올라가면요.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떨어지는 거고 요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이만큼 떨어지면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게 이제 언제 떨어질지가 이제 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 종목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가요? 종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굳이 리스크가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해당 종목은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 스윙 중장기 글쎄 이 종목 말고도 종목은 많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관리를 좀 잘하시는 쪽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엔텍은 현재 가격이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새로 매수하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오스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골다공증, 관절염, 그리고 치주 질환 등과 관련된 천연물 신약물질을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마감됐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이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 이슈, 특히 이제 바이오 신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투자자들마다 나름의 또 분석력이 다르고 매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것이 한 10% 정도,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것이 한 90% 정도 되고 부정적인 것이 한 10% 정도 된다. 근데 그 부정적인 10%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거라고 한다면 90%의 긍정적인 거는 분석하고 할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오스코텍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화면 보시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에요. 연결 재무제표가. 뿐만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도 3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90% 긍정적인 게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모멘텀. 10%의 부정적인 게 재무제표예요. 근데 이 10% 부정적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번 더 적자면은 4년 연속 적자면은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 종목 있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 아니 뭐 가끔가시면은 성장성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 좋은 종목 사는 게 좋죠. 굳이 뭐 부실 종목을 가지고 일부러 매매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 제약바이오의 어떤 그 특징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가 일반적인 종목보다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제 기준으로 해서는 분석하고 자식할 것도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단기 수익 중장기 볼 필요가 없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요. 주식은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감자 2회 이상한 종목 그리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진 종목들은 과거에 95% 이상이 상장 폐지가 되더라. 즉 100종목 가운데서 95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종목을 잡지 않고 피해야 되는 거야. 이게 통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가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통계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매매법 동시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서비스로 관심 종목까지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돈이 되는 종목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해 포착된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통계와 데이터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과 또 실전 공략주까지 준비해 두셨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화요일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네. 자, 오늘 방송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뭐 좀 전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계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잘 가는지 그 통계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계좌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이 관심 종목 또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비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도 시키는 노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을 또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또 관심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산꼭대기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미 누구나 매매하는 종목들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통계와 확률로 계좌 반전, 감신주까지 이제 공개하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와 확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차트를 보면 됩니다. 열심히. 네. 잘 가는 종목들은 왜 잘 가는지, 떨어지는 종목은 왜 떨어지는지 그 특징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죠?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자 2회 이상, 그리고 연봉상 바닥주, 대량 거래가 수년 안에 터지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에서 95%가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의 종목이 한 10종목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9개 정도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답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통계를 미래를 예측하고 이제 변수를 이겨낸다는 얘기죠. 변수를 이겨내는 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죠.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터지게 되는데 그 변수를 이길 수 없으면 100% 성공 투자할 수가 없어요. 100%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거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이거죠. 다음 화면. 이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일봉 차트요. 2007년도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차트인데요.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제 꼭지에서 미국의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급락장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2008년도 얘기가 되겠죠. 그런 장세가 안 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네, 언제 올지 몰라서 그런 거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 등락폭도 다르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도는 사실 뭐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진 거지만은 그 명분은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그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죠. 어디까지는 뭐 명분일 뿐이죠.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그게 진짜 이유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슈를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큰 급락장이 아니더라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수시로 하락장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엄청난 급락장 흔하지 않아요. 수시로 변동성을 찾아오고 그 변동성을 통해서 계좌를 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때와 시기라는 게 있죠. 잘 피해가야 된다는 이거죠. 잘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요. 시황을 100% 예측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내가 종목을 잘 가지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죠. 뭐 단타 매매를 통해서 뭐 수익을 내고, 뭐 또는 수익 매매를 통해서, 또는 뭐 누군가들은 또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냅니다. 기분 좋죠. 네. 영원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내면. 이 수익이 영원할 것 같아요. 내일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도 돈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또 유럽발 악재가 딱 터지죠. 그리스에서 뭐 디폴트 악재라든지 뭐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뭐 도미노 현상처럼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뭐 이탈리아까지 그런 악재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터집니다. 네, 예고가 없죠. 빵 터지고 나면 시장이 작살나서 계좌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시절이 조금 지나가면 조금 또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 이제 또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이제 조금 좀 돈 좀 모으겠구나 싶으면 또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또 증시가 작살나서 또 계좌가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1억에서 5천이 되고 5천에서 2,500이 되죠. 그러다 이제 또 매매하다 보면 또 수익이 납니다. 또 여기저기서 뭐 또 수익 자랑 메시지가 오고, 예. 그래서 또 뭐 수익 잘 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수익이 났어요, 실제로. 함께 하면서. 그러다가 또 이제 중국에서 또 사드 보복이라는 이슈가 딱 터지고 나니까 또 계좌 반토막.
이 기타 변수라는 게 터지죠. 2011년도에 그 일본에서 그 대지진이 이제 나면서 그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악재가 한 1분 만에 상장돼 있는 종목 가운데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거의 한 7, 80% 정도가 1분 만에 하한가가 들어갔죠. 전 종목이. 전 종목 가운데서 한 60에서 80% 정도가 하한가가 들어갔죠. 순식간에.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변수가 터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속해서 변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 그때마다 종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없이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또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주가 자체가 잠시 잠깐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손실률은 마이너스 30% 똑같지만 어떤 종목은 다시 회복돼서 매수가까지 오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30%에서 기술적 반등 살짝 나오고 나서 다시 빠져서 마이너스 40%. 시장이 올라가도 마이너스 50%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주식의 변수를 피할 수 없으면은 결국에는 계좌는 반토막이 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통계와 확률로. 다음 화면. 변수를 이길 수 없다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변수는 계속 터지거든요.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률 높은 종목을 분석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실전 가지고 얘기하죠. 다음 화면. 자, 거래소는 이제 대형주, 중형주의 통계를 좀 내보면은요. 이거는 제가 이제 통계를 다 낸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자, 거래소 이제 대형주, 중형주. 이제 액수가 크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는 이제 적은 종목을 좀 매매를 잘 안 하세요. 시총이 좀 높고 중형주, 대형주, 우량주를 좀 좋아합니다. 안전하다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근데 가장 위험한 게 우량주예요, 여러분들. 지수 관련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지수 관련주는요, 쉽게 얘기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 일단 이름만 들어도 안다 싶은 거는 우량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 관련주. 지수 관련주는 그 기업의 그 가치보다는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 관련주라고 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수의 영향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은 우량주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가요. 차트 안 좋아도 가고 수급 안 좋아도 가고 실적 안 좋아도 가요. 시장이 떨어지면요. 무슨 이슈가 있고 무슨 명분이 있고 실적이 좋아도 떨어져요. 그게 바로 우량주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량주는 이 분석을 함에 있어서 확률적인 데이터가 떨어져요.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거래소 소형주. 거래소 소형주는 앞에 거래소라는 글이 붙었죠. 아, 거래소야. 소형주지만 거래소야. 거래소가 잡주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거래소 소형주는 부실주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앞에 거래소가 붙었다라고 해서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잡주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다음. 자, 코스닥 대형주예요. 이 코스닥 대형주는 100종목이에요. 100종목. 자, 이 코스닥 대형주는 최저점 기준이 이제 통계적으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는 가격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 대형주 100종목은 그 바닥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 상장한 이후부터 최저가. 그렇죠? 어떤 거는 1,000원이 바닥이고 어떤 건 3,000원이 바닥이고 어떤 건 5,000원이 바닥이고 어떤 거는 10,000원, 어떤 거는 5만 원, 어떤 건 10만 원, 어떤 거는 뭐 20만 원이에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종목들이 그러면은 최저가가 분명하지 않지. 종목들마다 다 다른데라고 하시는데 이제 잠시 후에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이전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스닥 중소형주. 코스닥 중형주는 300종목입니다. 그리고 소형주는 80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100개 이상이 됩니다. 이 1100개 이상의 종목을 저는 다 분석을 끝낸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마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에요. 왜?
1100개를 저는 다 분석을 끝냈기 때문에 통계와 확률을. 통계적으로 95% 이상. 그렇죠? 95%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0종목이라고 한다면 950종목을 뜻하는 거예요. 95% 이상이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닌 종목들도 있죠. 코스닥 중소형주는 최저가를 얼마에서 찍냐면 3,000원 이하. 3,000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2,600원 또는 2,000원 또는 1,500원 또는 뭐 1,000원 또는 800원이 최저가를 찍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A라는 종목을 내가 분석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3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전체적인 차트를 봤어요. 쫙 해서 이 상장된 가격부터 이제 현재까지 차트를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최저가가 10,000원이에요. 또는 6,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은 통계적으로 95% 이상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3,000원 이하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신규 상장 종목이 5만 원에 상장을 했어요. 또는 뭐 10,000원에서 상장했어요. 그럼 그 종목은 장기적으로 떨어져요. 얼마까지? 3,000원 이하까지. 믿기 힘드시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나중에 차트를 둘러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분석하기가 쉬워요. 왜? 바닥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닥을 찍은 종목은 급락 형태로 떨어지질 않아요. 높게만 사지 않으면 급락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쉬워요. 정확하고. 자, 다음 화면. 자, 기술적 분석을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높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씁니다. 뭐 수급도 보고 보조 지표도 보고 뭐 이동 평균선도 분석하고 검색기도 활용을 또 많이 하죠. 그런데 똑같은 기법을 가지고 이런 기법이 잘 가더라. 이런 기법이 잘 가더라. 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기법을 적용을 해도 거래소는 확률이 떨어져요. 똑같은 기법을 써도. 똑같은 기법을 써도 거래소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그 검색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검색기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이 바둑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알파고, 그렇죠? 네,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알파고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검색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이제 수를 두는 거죠. 검색기 같은 개념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검색기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확률 높은 기법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코스닥에는 잘 먹혀요. 근데 거래소는 잘 안 먹혀요. 그래서 거래소는 확률적으로 분석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거래소는 우량하니까 안전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매매를 해요. 그래서 거래소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손실이 더 크죠. 오히려. 그렇죠? 장기적으로 물려있거나 손절을 안 칠 뿐이지. 자, 다음 화면. 확률 높은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수시로 찾아오는 변수를 이겨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좀 날라고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수익 좀 날라고 하면 무역 분쟁.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또 새로운 이슈들은 계속 터지게 되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렇죠? 멀쩡하게 있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멀쩡하게 있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뭐 뿐만 아니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악재들이 나와요. 뭐 유럽에 관심도 없는데, 유럽에 가본 적도 없는데, 알고 싶지도 않은데, 영국의 브렉시트라는 악재가 터지질 않나.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악재는 터지고 변수가 터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종목은 밀려요. 이겨낼 수 있는 거, 버틸 수 있는 거. 수시로 변수가 찾아옵니다. 맨날 그 호곤날 손절 치실 거예요, 여러분들. 버틸 수 있는 거, 이겨낼 수 있는 거. 내가 내비둬도 나중에 수익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단타 치는 거예요. 물리면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수익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면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중장기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많이 가니까. 다음 화면. 자, 그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말에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저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좀 크게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분석할 게 너무 많아요. 코스닥 중형주 300종목을 다 분석했어요. 재무제표 분석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적으로 높아야 되기 때문에 최저점을 찍은 종목들. 3,000원 이하에서 바닥을 찍은 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대단히 높은 거. 내가 종목을 사서 물리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거. 내가 종목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변수가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한 줄 평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올라갈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달 만약에 미국 증시 강한 반등 안 나오면요. 지난번처럼 최악의 변수가 터질 수도 있어요. 제가 차트 뒤집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뒤집으니까 정배열화가 되고 있다. 여기서 살짝만 올라가면은 완벽한 정배열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안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그리고 주가 자체가 쭉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진짜 바닥이면 이런 식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V자 반등 나오지. V자 반등이 안 나온다는 것은 살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격적으로 매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매매 안 한다는 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알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변수가 올 수 있어요. 버텨야 돼요. 또 손절 치실 거예요? 또 신약바이오 잡아서 고점에 사서 물리실 거예요? 이 정도 물렸으면 됐지 또 손실 나면 안 되겠죠. 버틸 수 있는 거, 이겨낼 수 있는 거. 그래서 확률적으로 대단히 높은 종목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단타 쳐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코스닥 중형주 300개를 다 분석했어요. 제가 시크릿노트 방송을 제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합니다. 연말까지 제가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시크릿노트 지금 현재 한 5개월 정도 하면서 제가 주말이 없습니다. 이제 아들이 둘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어설프게 자료 만들어서 어설픈 기법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도 없고 그냥 누구나 얘기하는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제대로 된 내용들 가지고 설명드리고 정말 돈 되는 내용 가지고 설명드리는데 쓸데없이 뭐 짝대기 하나 딱 긋고서 뭐 기술적 반등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건 아무한테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한 5개월 동안 제가 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료 만드는데 여러분들 돈 벌어드리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주말을 통으로 다 쏟아부으면서 300개 종목을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 발굴이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겔 땡땡땡, 파 땡땡땡, 와 땡땡땡, 케이 땡땡땡, 뭐 솔 땡땡땡, 하 땡땡땡, 에 땡땡땡, 서 땡땡땡. 요 종목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다른 종목들 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요 종목들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요거 가지고만 단타 치시면 돼요. 물려요? 끌고 갈 수 있어요. 시장이 만약에 급락장 왔어요? 손절 안 쳐도 돼요. 버티면 돼요. 물타기 하면 돼요. 그 기술, 방법,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공개할 거예요. 종목도 공개하고 매매 방법도 공개할 거예요. 이제 몇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에는. 자, 다음 화면.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의 역사입니다. 상장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예요. 이렇게 차트 보여주는 사람도 없어요. 뭐 1, 2개월 차트만 가지고 보여주고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 네? 이거 확대시키면은 변동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바닥 주구나. 바닥이네. 뭐 별 볼 일 없네. 뭘 별 볼 일 없네. 차트 확대시켜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요. 30%, 40%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해당 기업의 역사예요.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인데 2003년도 작살났어요. 그렇죠? 네. 작살난 이유가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주가 자체가 오랫동안 바짝바짝 깁니다.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종목이에요. 자, 코스닥 중소형주는 95% 이상이 3,000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죠. 최저점을 거기서 찍는다고 했죠. 자, 해당 종목은 최저가가 1,255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럼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을 찍은 종목은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은 자리에서는 급락 형태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미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종목을 잡지 않는 이상은 급락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변동성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신약바이오 같은 거 뭐 1,000%, 2,000%, 3,000% 올라간 종목들이 허다한데 그런 거 떨어지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꼭대기층에서 그냥 계속 추락이죠. 이거는 지금 바닥이에요. 무슨 얘기냐? 고점에서 만약에 산꼭대기에서 딱 샀어요. 바닥까지 떨어지죠. 바닥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지하실까지 구경하게 돼요. 그렇죠? 해당 종목은 바닥이에요. 떨어져도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구경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될 거. 이거 가지고 단타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재무제표 싸구려 종목 얘기도 안 합니다. 재무제표 좋아요. 연결 재무제표도 좋습니다. 개별 재무제표 턴어라운드 성공했어요. 마음 편하게 매매해야죠. 그렇죠? 이왕 투자하는 거 부실주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매매하실 거예요? 가끔 가시면은 안 떨고 편안하게 매매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종목이 2,200개인데 왜 굳이 고가 종목 가지고 매매하세요? 네? 수익도 안 나는데. 왜 굳이 3년 연속 적자 기업 가지고 매매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종목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인기 많은 거 땡땡땡. 무슨 종목인지 아시죠? 예? 제약바이오 유명한 거 땡땡땡. 3년 연속 적자 기업. 왜 그거 가지고 매매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자,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이게 바닥이에요. 지금 좀 전에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바닥이에요. 근데 확대를 시키면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서도 80% 수익이 나요. 30% 수익 납니다. 40% 수익 날 수 있어요. 20% 수익 날 수 있어요. 80% 수익 날 수 있어요. 물려요? 내비두면 올라가. 물려요? 내비두면 올라가. 꼭지에서 안 사면 돼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잡지만 않으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왜? 바닥주니까 크게 보면. 크게 보면 바닥주예요. 확대시키면 등락이 있는 거고. 샀어요? 수익. 물렸어요? 물타기. 돈 없어요? 내비두면 올라가. 다음 종목. 자,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이에요. 종목의 역사에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 다음 화면. 최고가가 65,500원입니다. 엄청나게 높게 고평가 상장을 했어요. 와, 얼마나 좋은 종목이면 이렇게 이 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형성돼서 상장을 하느냐. 막 성장성, 5만 가지 성장성 다 터지죠. 매매하죠. 떨어지죠. 어디까지? 3,000원 이하까지. 2,500원에서 바닥 짙든 2,000원에서 바닥 짙든 1,000원대에서 바닥 짙든 800원대에서 바닥 짙든 일반적으로는 거의 1,000원대거나 또는 동전주에서 바닥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크게 안 빠져요. 바닥에서 사면. 산꼭대기에서 종목을 잡지 않는 이상 급락이 나오질 않아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좋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최고. 개별 재무제표 최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매매하는 거죠. 바닥주에. 다음 화면. 자, 이런 종목도 올라가요. 바닥에서 85%가 올라가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입니다. 그걸 확대를 시켰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80% 올라가요. 바닥에서 100% 올라가요. 바닥에서 67% 올라갑니다. 사면 수익이에요. 사면 수익. 꼭대기에서만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물렸어요? 내비둬요. 때가 되면 갑니다. 물렸어요? 여유자금 있어요? 물타게 버려요. 단가 낮춰서 수익. 단타 치고 스윙, 중장기, 단타, 스윙, 중장기, 단타. 나 중장기 하기 싫어? 아, 그럼 단타만 치세요, 백날 첫날. 한 종목 하나 딱 얻어 걸리면 이거 가지고 수십에서 수백 번을 단타 칠 수 있으니까. 물리면 내비두면 돼요.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변수가 툭툭툭 터지거든. 다음 화면. 자, 안전하고 좋은 종목으로 매매하세요. 코스닥, 중형주 300개 다 분석했어요. 그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 좋고 저점 찍은 거, 내가 얼마든지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거, 뭐 5만 가지 악재들이 터지고 변수가 터져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알 수 없습니다. 시장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바닥? 아, 남들이 다 바닥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럼 그 말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지금부터 6개월 전, 다들 제약바이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99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제가 제약바이오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 제 말 들었으면 문제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다수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제대로 된 사람이 얘기가 중요한 거지. 다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바겐세일이다. 바겐세일. 툭하면 바겐세일이래. 뭔 바겐세일이. 예? 제가 봤을 땐 싸지도 않는데. 자, 모르는 게 다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50대 50입니다.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올라가는 쪽에 이 비중을 많이 두냐 이거죠. 그렇죠?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 증시 저점까지 오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확인만 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물려도 버틸 수 있는 거, 손절 안 쳐도 되는 종목들, 이겨낼 수 있는 거.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들 제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필요도 없어요. 요것만 관심 종목에 딱 넣어두시고 요거 가지고 단타 치세요. 요거 가지고 수익 매매하세요.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매수하고 어떤 식으로 매도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는지 그거 제가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금 회복이 정말 절실하시고 계좌 반전을 희망하신다면 오늘 바쁘시더라도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통계와 확률로 계좌를 반전시킬 수 있는 비법 강의로 전해 들으셨는데요. 대표님이 코스닥 중형주 300개 종목을 모두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표님 오늘 그중 한 종목이 공개가 될까요? 네, 한 종목이 아니라 다수의 종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정말로 최고의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돼요. 다른 종목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일 제가 장중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보다 더 좋은 종목을 받기를 희망하고 동시에 또 실전에서는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원하신다면 장중에 또 여러분들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최고의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바쁘시더라도 정말 계좌 반전을 희망한다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코스닥 300개 중소형주를 모두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상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추려서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시즌4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